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천문연구원 광학천문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김상철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광학망원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천문학자들이 사용하는 천문 관측용으로 사용하는 광학망원경을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먼저 빛의 파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 지구 대기의 역할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천문학용 망원경이 위치한 곳에 따라서 지상에 있는 망원경 그리고 우주에서 관측하는 망원경, 지상 망원경과 우주 망원경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주 망원경 중에 특히 최근에 발사가 돼서 주목을 받고 있는 허블 망원경의 후계자라고 생각되고 있는 제임스 웹 망원경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빛을 전자기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동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고요한 그 물 위에 사람이 이제 돌을 던지면 이렇게 물결파가 바깥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처럼 빛도 역시 이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의 속력은 초속 30만 킬로미터라는 고정된 속력이 있고요. 특징적인 것은 이것이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미있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리가 먼 천체일수록 더 먼저 우리에게 출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리가 먼 천체를 관측한다는 것은 더 과거의 모습을 본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빛이 파동이기 때문에 이 파의 형태를 보면 이렇게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모습 속에서 빛의 파동이 제자리에 올 때까지의 요 길이를 파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파의 모양을 그려놨는데 이 파장이 점점 달라지게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요 꼭대기에서부터 꼭대기까지의 길이, 요 파장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길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주파수라고 또는 진동수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시간 동안 특히 1초 동안 몇 번 진동하는지를 나타내는 수를 주파수 또는 진동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1초 동안 빛이 몇 번 진동하는지를 보면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빛이 더 많이 진동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는 왼쪽으로 갈수록 커진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파장은 반면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주파수와 파장이 반대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주파수가 커지면 에너지가 커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 그림에서도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빛의 그 파장에 따라서 왼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지고 반면에 주파수는 높아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주파수는 낮아지는 반면에 파장이 길어지는 빛의 여러 가지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끝에서부터 에너지가 가장 높은 쪽에서부터 감마선, X선, 자외선, 적외선, 단파, 전파 이렇게 빛의 종류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사람 눈은 이 중에서 가장 좁은 아주 좁은 이 가시광선의 영역만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눈이 볼 수 있는 빛이라고 해서 가시광선이라고도 하고요. 천문학자들은 이 빛을 광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광학과 전파 빛은 우주에서 지구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빛이 올 때 지상에 있는 우리 눈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반면에 감마선, X선, 자외선, 적외선 이 네 가지 빛은 우주에서 지구로 올 때 지구 대기에 막혀서 지상까지 도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지구 대기가 감마선, X선, 자외선, 적외선 빛들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주를 볼 때는 이 창문을 열었다, 창문이 열려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창문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시광선과 전파 두 개의 영역입니다. 이 두 개의 영역에서만 지상에 있는 우리 눈으로 우주를 관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주를 보는 창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가시광선 빛은 그 프리즘으로 햇빛을 이렇게 투과시켜 보면 무지개색으로 갈라진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무지개색을 이제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이 중에 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빨간색, 적색에서부터 보라색, 자색까지 파장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 저희가 A자 위에 동그라미를 그려놓은 단위를 옹스트롬이라는 단위로 표현을 합니다. 1옹스트롬은
10의 마이너스 8승 센티미터, 즉 1억 분의 1 센티미터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빨간색은 약 7천 옹스트롬에 해당이 되고 보라색은 약 4천 옹스트롬에 해당이 됩니다. 10 옹스트롬을 1 나노미터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1 나노라는 것이 10억 분의 1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7천 옹스트롬은 나노미터로 표현을 하면 700 나노미터가 되고 4천 옹스트롬의 보라색 빛은 400 나노미터가 됩니다. 이렇게 4천 옹스트롬부터 7천 옹스트롬까지의 빛이 사람 눈에 이제 들어올 수 있는 빛이고요. 요 좌우에 있는 다른 빛들은 사람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존재하고 있죠. 기기를 통해서 관측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빨간색의 밖에 있는 빛을 적색의 밖에 있다고 해서 적외선이라고 부르고요. 보라색의 바깥에 있는 빛을 자색의 바깥에 있다고 해서 자외선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자외선이 적외선보다 에너지가 훨씬 높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자외선이 태양에서부터 와서 지구 대기를 뚫고 우리 피부에 도달하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피부암이 걸릴 수도 있고 세포가 파괴될 수도 있고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자외선, 적외선도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하면서 어, 가시광선에 좀 더 가까이 있는 자외선을 근자외선, 가시광선에 좀 더 가까이 있는 적외선을 근적외선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가시광선에서 멀리 있는 자외선이 원자외선이고요. 가시광선에 가까이 있는 자외선이 근자외선이니까 원자외선이 훨씬 에너지가 높고요. 오른쪽에 있는 근자외선이 에너지가 낮게 됩니다. 반면에 적외선은 가시광선에 가까이 있는 것이 더 에너지는 높고 파장은 짧죠. 그래서 그것이 근적외선이고 가시광선에서 멀리 있는 원적외선은 훨씬 더 에너지가 낮게 됩니다. 그래서 근자외선, 근적외선과 반대로 원자외선, 근자외선과 반대로 근적외선이 에너지가 훨씬 높고 원적외선이 에너지가 낮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문 관측에 필요한 요소들은 천문대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천문대를 건설하기 위한 관측소 부지가 필요하고요. 천문대 안에 망원경을 건설해야 되고 보통은 이 망원경이 가장 비싼 요소이지만 또 하나 천문학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관측기기입니다. 망원경에 부착해서 실제로 관측을 수행하는 것은 이 관측기기이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은 망원경도 중요시하지만 또 관측기기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망원경은 반사망원경과 굴절망원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천문학용 망원경으로는 굴절망원경이 좀 곤란합니다. 망원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렌즈가 크기가 1m보다 커지면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천문학용 망원경은 거의 전적으로 반사망원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망원경의 특징은 배율도 있지만 천문학용 망원경에서는 집광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빛을 많이 모을 수 있느냐. 왜냐하면 빛이 어둡고 천체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빛이 희미하기 때문에 빛을 많이 모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집광력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이것은 어떤 예로 들을 수 있냐 하면 지하실에서 캄캄한 곳에서 동전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필요한 것이 돋보기일까요? 촛불일까요? 당연히 촛불입니다. 왜냐하면 빛이 없는 곳에서는 확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의 빛이라도 빛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돋보기보다는 촛불이 훨씬 중요한 것처럼 천체 망원경에서는 빛을 많이 모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집광력을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이 집광력은 반사망원경을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반사망원경에는 거울이 들어가는데 이 거울의 지름의 제곱에 집광력이 비례합니다. 그래서 거울의 지름이 크면 클수록 집광력이 커지기 때문에 천체망원경은 점점 더 큰 망원경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천체망원경을 만들면서 60cm 망원경을 처음에 만들었고요. 현재는 한반도 안에 있는 망원경 중에는 1.8m 망원경이 가장 큽니다. 반면에 다른 나라 선진국들에서는 4m 망원경들을 쓰다가 1990년대 이후부터는 가장 큰 망원경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8 내지 10m 망원경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큰 망원경이 요 8 내지 10m 망원경들이고요. 차세대 망원경으로
여러 나라들이 이제 더 큰 망원경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25m 망원경 사업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이름이 거대 마젤란 망원경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들이 비슷한 크기지만 좀 더 큰 망원경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0m, 42m. 그래서 이런 초대형 망원경들이 거의 동시에 만들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너무 크기가 크고 규모가 거대하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상 그 완공 시점이 계속 늘어지고 있고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가장 먼저 25m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주망원경은 나중에 보고요. 먼저 지상망원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상망원경, 망원경을 건설하고 있는 천문대는 예를 들어서 화학자에게는 화학 실험실이 있는 것처럼 천문학자에게 실험실은 이 천문대입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천문대를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천문대를 위치시키기 위한 관측지로 이러한 여러 가지를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서 맑은 날이 얼마나 많은가, 그 다음에 대기가 얼마나 안정되어 있는가. 요거는 이제 해발 고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해발 고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대기 안정도가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어, 해, 대기 안정도, 그 다음에 맑은 날수 이런 것들을 보면 동아시아는 좀 좋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아실 수도 있습니다. 이 몬순 기후가 있기 때문에 한국,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은 좋은 천문대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세계적으로 좋은 천문대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북반구에서는 주로 하와이에 있는 산에 어, 건설을 하고요. 남반구에서는 주로 칠레에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광공해, 이 빛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 또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도시가 있으면 광공해가 많죠. 그리고 습도가 낮아야 되고요. 또 시야가 확보돼야 됩니다. 주변에 높은 산이나 높은 건물이 있으면 하늘을 가리게 될 테니까 당연히 안 좋겠죠. 그다음에 바람이 약할수록 좋고요. 그다음에 천문대를 건설해야 되니까 또 땅이 얼마나 튼튼한가, 망원경을 건설했을 때 얼마나 안정되게 망원경을 지탱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면 좀 취약한 구조가 되겠죠. 그다음에 차량이 많이 오면 밤에 전조등을 켜기 때문에 당연히 관측에 방해가 되고요. 일반인들은 많이 안 올수록 천문 관측에는 좋고요. 또 천문학자들은 또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관측을 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굉장히 높은 산을 힘들게 올라가야 되면 지쳐서 관측을 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주변에 개발 가능성이 있으면 천문학용으로는 또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천문대를 위치시키게 되고요. 망원경의 역사를 간단하게 이 한 페이지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최초의 선체망원경은 1609년에 이탈리아의 갈릴레이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요 전에 네덜란드에서 이제 안경을 만드는 리포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망원경을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천문학용으로는 갈릴레이가 처음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을 관측하기도 하고 태양의 흑점을 발견하기도 하고 금성의 위상 변화를 관측하기도 하고 목성의 표면을 관측하거나 목성의 달을 관측하거나 달을 처음 발견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갈릴레이가 태양 중심설을 이제 믿게 되는 그런 관측이 실제로 1609년에 처음으로 이루어졌고요. 반사망원경을 처음으로 만들어서 천문학용으로 사용한 사람은 아이작 뉴턴입니다. 뉴턴이 반사망원경을 제작할 때 오목거울을 사용하면서 굴절망원경 렌즈에서 생기는 파장에 따라서 색깔에 따라서 초점이 다르게 맺히는 색수차를 제거해서 사용할 수가 있었고요. 요 이후에 이제 천문학용으로 반사망원경이 꾸준히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들을 몇 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국립공원인 소백산 정상 부근에 있는 천문대입니다. 이렇게 첨성대 모양의 건물이 있어서 발견을 찾기가 쉬운데 실제로 이제 첨성대 쪽은 관측에 사용하는 돔은 아니고요. 이 옆에 이제 건물이 있고 돔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오른쪽 돔에 61cm 망원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망원경이 해방 이후에 처음으로 만든 60cm급의 해방 후 가장 큰 한반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만든 이제 망원경이죠. 그래서 61cm 망원경이고 현재도 관측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망원경은 경상북도 영천에 있는 보현산 천문대 망원경입니다. 이 망원경은 만원권 뒤에 이제 그림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만원권 뒤에 보시면 천상열차 분야지도라고 하는 옛 조선시대에 만든 그 석각 천문도가 이제 배경에 그림이 새겨져 있고 왼쪽에 혼천의가 있고 그 오른쪽에 1.8m 망원경의 모형이 그림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망원경이고요. 그래서 이제 만원권 뒤에 들어가 있고 가장 큰 망원경들이 이제 8 내지 10m 망원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북반구 하와이의 마우나케아 산 위에 있는 망원경들이 8 내지 10m 망원경들이 여러 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망원경이고 이름은 수바루이고요. 이것도 역시 이제 반사망원경이고 요 아래쪽에 요 안에 8m 거울이 들어가 있고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왼쪽에 여기 하얀 헬멧을 쓰고 있는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망원경의 크기랑 비교해 보실 수가 있고 이것은 하늘에서 찍은 돔의 모습인데 요 왼쪽에 빨간색 차량이 한 대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망원경의 크기랑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봤을 때 여기 보면 동그란 이렇게 원이 보이는 것이 요 바깥에 망원경 위에 있는 요 위쪽에 있는 탑 링이라고 부르는 동그란 원이 바깥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이 가지고 있는 8m 망원경들은 이제 남반구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Very Large Telescope, 우리말로는 매우 큰 망원경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VLT라고 부르는 망원경이 4대가 남반구 칠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8.2m 망원경을 4개를 한 곳에 설치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멀리서 봤을 때 8m 망원경들의 모습이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조그만 돔들이 있는데 보조 망원경들이 여러 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크기가 1.8m 망원경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사진에 보시면 요 위쪽에 망원경들 4대가 보이고 있고요. 요 아래쪽에 건물이 바로 007 영화에 나왔던 사무실과 숙소가 있는 곳입니다. 밤에는 관측을 하고 낮에는 요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관측자들이 숙소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깥의 지형이 워낙 건조하기 때문에 이 안쪽에는 습도를 이제 인공적으로 높여서 식물도 살 수 있게 돼 있고요. 안쪽에 보면 이렇게 수영장도 있고 그래서 좀 쾌적한 공간을 일부러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이제 하와이에 있는 망원경인데 이것이 현존하는 가장 큰 망원경입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캑이라는 캑 망원경이고요. 10m 망원경이 2대가 이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립인데요. 캑이라고 하는 회사가 캑이라는 이름을 가진 회사에서 예산을 기증을 해서 만든 망원경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삼성망원경, 현대망원경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망원경이죠. 캑 망원경 2대를 10m 망원경을 2대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8m 망원경들과 이제 차이점이 뭐냐 하면요. 현존하는 기술로 이렇게 단일 거울을 동그랗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크기가 8m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망원경들이 8m 크기가 되는데 10m는 이제 그 크기를 거울 만들 수가 없으니까 여기 보시면 육각형 모양의 조각 거울을 만들어서 육각형 모양의 조각들을 다 이어 붙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육각형이 되는 커다란 벌집 모양의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육각형 하나하나를 이어 붙이고 뒤에서 거울을 기계적으로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망원경을 좀 밀고 거울을 좀 밀고 당기고 해서 전체적으로 거울 모양이 오목거울 형태를 유지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가운데 요 벌집 모양의 이제 관측 기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뒤에 구멍을 뚫어놨는데 구멍이 크기가 1.8m 정도 되다 보니까 사람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캑 망원경의 돔 크기고요. 여기 이제 사람이 여기 서 있어서 망원경이 얼마나 큰지를 이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요것이 이제 하와이 마우나케아 산 꼭대기에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망원경들이 한 10여 대 있고요. 이 오른쪽에 이제 캥망원경이 2대가 있고 그 왼쪽에 은색으로 보이는 것이 수바루 망원경이고 요 앞에 있는 것은 이제 캐나다, 프랑스, 하와이 망원경. 요 왼쪽에 은색 돔이 제미니 망원경인데 요 8m 제미니 망원경에 이제 우리나라가 예산을 내고 이제 회원이 돼서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와이 모습인데 요 바다 섬이니까요. 바다에서는 이제 해발 0m가 될 텐데 바다에서부터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4,200m 높이기 때문에 요 위에 보시면 이렇게 약간 삐죽삐죽 돔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발 0m에서 해발 4,200m까지 올라가는 요 과정을 경험할 수 있고요. 중간에 여기 보시면 구름들이 이렇게 구름층이 있는데 요것이 이제 구름이 보통 한 2km 정도 높이, 2,000m 높이에 이제 대부분의 구름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밑에서 관측자가 올라갈 때는 요 구름층을 뚫고 올라가게 됩니다. 요것은 이제 미래에 만들어지게 될 망원경인데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거대 마젤란 망원경의 모습입니다. 8.4m 거울을 7장을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늘어놔서 전체적인 크기가 25m 정도 크기가 되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왼쪽 아래에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크기가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요 오른쪽에 보면 이제 트레일러 같은 차들이 있어서 원경이 얼마나 큰지를 이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주망원경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우주망원경 중에 가장 먼저 설명드릴 것이 허블 우주망원경입니다. 그래서 허블 우주망원경은 직경이 2.4m이고요. 고도가 560km 높이에서 지구를 1시간 반에 한 번씩 회전하고 있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은 1990년에 발사됐는데 처음에 발사되었을 때 거울이 잘못 만들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1993년에 다시 이제 우주인들이 방문을 해서 수리를 해서 관측에 사용되고 있고 허블 우주망원경이 올라가서 가장 주된 연구 주제로 삼은 것은 허블 상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세페이드 변광성이 있는 은하들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업적들이 있는데 허블 우주망원경의 사진들을 보시면 이 왼쪽처럼 보이던 것을 이제 오른쪽 사진처럼 선명하게 이제 만들 수 있었고요. 비유적으로 보시면 오른쪽 사진처럼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제 허블 우주망원경의 업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것도 역시 흐리던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허블 우주망원경이 이제 허블 상수를 결정하는 것 외에도 별 탄생 현장을 목격하게 된 창조의 기둥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런 모습도 관측을 했고 블랙홀을 관측하거나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는 영역을 오랜 시간 관측을 해봤더니 굉장히 많은 은하들이 있고 굉장히 초기에 만들어진 붉은색의 작은 은하들도 많이 관측을 해서 유명해진 허블 울트라 딥필드 이런 것도 이제 관측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이제 최근에 2021년 12월 25일에 발사되었습니다. 남미 기아나에 있는 우주선 발사장에서 아리안 5 로켓으로 발사가 됐고요. 직경이 6.5m가 되고 관측하는 파장대는 근적외선과 중적외선 그래서 0.6에서 28.5 마이크론 정도의 파장대를 관측하게 됩니다. 가시광에 비교해서 근적외선, 중적외선의 장점은 멀리서 오는 빛들이 적색 편이 레드시프트 되기 때문에 가시광선에서 잘 보이지 않는 빛이 적외선에서 잘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별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영역에서는 먼지와 가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적외선에서는 새로 만들어지는 별과 행성들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들 때문에 적외선을 사용하기로 했고요. 1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0조 원 정도의 예산을 투여를 해서 약 5년 내지 10년 정도 관측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최근 12월 달에 한국천문연구원 양유진 박사님이
제임스 웹 망원경만 특별히 해설한 것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아까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적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태양에서 빛과 열이 나온다고 할 때 적외선은 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가시광선으로는 이렇게 헤어드라이기만을 볼 수가 있지만, 적외선으로 보시면 거기서 나오는 열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 눈으로는 이렇게 이제 손과 개구리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열로 관측을 하면 이렇게 손과 개구리의 열 차이를 이용해서 차이점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유리 그릇에 얼음이 담겨 있을 때 보시면 온도 차이를 통해서 얼음과 바깥의 이제 모습을 또 적외선으로 관측할 수가 있고, 어떤 아이가 공을 이제 이렇게 손에 붙잡고 있을 때 모습인데, 공을 튕기고 나면 이 열 차이 때문에 이렇게 공의 모습을 또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눈으로는 이렇게 까만 봉지에 뭔가 이렇게 뒤집어 써 있으면 이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지만, 열로 본다고 하면 까만 봉지는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긴 하는데, 이 사람의 체온으로 볼 수 있는 이 모습들을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야간 투시경이나 또 요즘에 이렇게 팬데믹 때문에 이런 화상 카메라 이런 걸 통해서도 이제 적외선을 많이 우리가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그림은 허블 우주 망원경이 찍은 사진인데, 왼쪽에서는 가시광선으로 봤을 때의 모습인데, 오른쪽처럼 적외선으로 보면 가시광선에서 보이지 않는 훨씬 많은 별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제임스 웹이 이제 관측을 하는 목적은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은하와 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외계 행성이 과연 존재하고 외계 행성에 생명체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원소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울은 육각형 거울을 18개를 사용해서 주경을 만들었고요. 주경은 베릴륨을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금을 코팅을 해놨고요. 이 역시 아까 캣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뒤에서 거울을 조절해서 거울 전체가 하나의 곡면을 잘 유지할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들어질 때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사람이 서 있죠. 발사할 때는 이렇게 접어서 발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접어서 로켓 위에 실어가지고 발사를 최근에 했었고요. 제임스 웹 망원경을 이제 위치시키는 곳은, 제임스 웹 망원경은 적외선 파장이기 때문에 지구가 내는 열로부터 멀리 띄워놓기 위해서 제2 라그랑주 지점에 보냅니다. 이것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태양과 지구와 그 바깥에 이제 L2라고 하는 라그랑지 지점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 2, 3, 4, 5 5개의 지점이 태양과 지구의 중력에서 자유롭게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안정된 지점입니다. 그래서 L2 지점은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태양빛을 지구보다 좀 덜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구 뒤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빛을 좀 덜 받게 되는 그런 적외선 관측에 유리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태양의 반대쪽,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의 반대쪽 위치에 있고,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의 약 4배 거리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약 150만 킬로미터 정도 거리에 있게 되고요. 발사 이후 한 달 정도 걸려서 제2 라그랑주 지점까지 이제 가야 됩니다. 그 가는 동안에 처음에 이렇게 접어서 발사했는데, 가는 동안에 태양광 패널을 펴게 되고 햇빛을 가리는 가림막을 다 펴고, 그다음에 거울이 주경, 부경, 그다음에 이 경우에는 세 번째 거울까지 있는데 이 거울들을 다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나서 제2 라그랑주 지점에 도착할 때 되면 이 그림처럼 이제 다 펼쳐지고 완성된 모습을 이루게 됩니다. 전체적인 이 태양 가림막의 크기가 21m 곱하기 14m 정도이기 때문에 거의 테니스장 크기 정도가 되고요. 이 가림막이 5장이 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영상 110도 정도 되는 뜨거운 빛이 오게 되는데, 5장을 지나게 되면서 빛이 점점 열이 점점 감소해서 5장을 다 지나고 나서는 영하 한 220도 정도의 차가운 온도를 만들어내게 되기 때문에
적외선 관측기기를 두어서 우주를 관측하는 데 용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4개의 관측기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적외선 카메라, 근적외선 분광기, 중적외선 카메라, 그다음에 근적외선 영상 분광기, 이렇게 4개의 관측기기를 통해서 0.6 마이크론에서부터 28 마이크론 정도까지의 중적외선, 근적외선을 관측하게 됩니다. 허블 우주망원경과 비교하면 주경은 6.5m 정도로 훨씬 커졌고요. 어, 허블 우주망원경은 지구 근방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우주인이 방문해서 수리를 할 수가 있는 반면에 제임스 웹은 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멀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고장 나면 이제 거의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정말 문제가 없는지를 철저하게 점검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은 약간의 자외선부터 대부분의 가시광선 그리고 근적외선 일부를 봤었던 반면에 제임스 웹은 근적외선부터 중적외선 정도까지를 이제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크기 비교인데 허블 우주망원경의 직경이 2.4m 정도 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왼쪽에는 제임스 웹 망원경의 직경이 6.5m 정도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 사람 크기가 있어서 비교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참여한 나라들은 미 항공우주국, 유럽 우주국, 캐나다 우주국이 되고요. 제임스 웹이라는 이름은 미국이 1960년대 말에 달에 사람을 보내는 작업을 할 때 나사의 국장이었습니다. 나사 전체를 총괄하는 제2대 국장이었고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주로 행정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업적을 기려서 제임스 웹이라는 이름을 우주선에 붙였습니다. 80%의 시간은 천문학자들이 이제 공개 경쟁을 통해서 시간을 받아서 관측을 하게 되고 10%는 대장 시간, 10%는 기여한 사람들을 위한 공개 시간 이렇게 이제 관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관측을 한 1년 후에는 관측 자료를 공개하기 때문에 전 세계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수명은 5.5년은 기본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10년 정도를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이제 우주망원경들이 있는데 가마선으로 관측하는 컴퓨터나 X선을 관측하는 찬드라, 적외선을 관측하는 스피처, 그리고 허블 이 네 가지는 미국이 그레이트 오브저버토리라고 부르는 위대한 관측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띄어올린 우주망원경들이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망원경들이 있습니다. 감마선, X선, 자외선, 적외선 그리고 특정한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하거나 외계 행성을 탐색하거나 시차를 재거나 이렇게 특정한 목적으로 우주 망원경들을 띄워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미래에 준비하고 있는 망원경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클리드, 로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로만 같은 경우는 허블 우주 망원경하고 직경은 비슷한데 똑같은데 차이가 있다면 허블 우주 망원경보다 시야가 훨씬 넓어서 동일한 시간에 훨씬 많은 천체를 훨씬 넓은 시야를 관측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지상망원경, 우주망원경을 포함한 광학망원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